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10월 20일 실시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 내용은 한 주간의 이슈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업종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를 해 보자면은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이제 TSMC의 실적 발표가 되면서 매출적으로는 5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는 47% 정도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당연하게 AI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견제했다라고 강조했다. AI는 역시나 살아있다. 네, 죽지 않았다. 죽을 수가 없는 섹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TSMC 이번 실적을 보게 되면은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칩, 뭐 블랙웨일이라는 칩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TSMC 실적이 잘 나왔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위기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위기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HBM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잃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사이에 껴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3E 12단에 대한 부분이 3E 12단에 대한 부분이 정말 공급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갈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고용에 대해서도 지금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기설이라고 한다면 위기설이겠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잘 돌파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정이고 위기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정말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5만 원이 깨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고 앞으로 얼마까지 더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저는 5만 4천 원이 정말 하방이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5만 4천 원이면 현재가 대비해서는 8%입니다. 8%. 물론 8만 원, 9만 원, 7만 원 여기에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 좀 알고 계시면은 계좌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이슈, 이제 아마존에서 SMR을 두고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또 발표가 됐어요. 국내에서도 SMR 4기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짝 모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는 죽지 않았다. 삼성전자 위기설, 그리고 SMR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죠. 트럼프 대 해리스 후보가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폴리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베팅 업체거든요. 베팅 사이트예요.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60%에 육박하고 있고요. 해리스가 4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언론에 따라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더 앞서고 있다라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단기성도 그렇고 조금 스윙 한 일주일 정도 볼 수 있는 종목을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관련주들 우리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관련주들을 보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에는 이렇게 조금 이슈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혹시 다른 이슈가 있었나?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정리를 한 거는 이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은요.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5일부터 6일 날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우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당연하게 트럼프 트레이드, 방산, 코인, 대건 쪽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방산 쪽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뭐 빅텍이나 이런 부분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현대로템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또 있었죠. 하나인더의 카더라 뉴스, 사실무근 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인더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형국으로 진행이 됐었냐라고 한다면은, 자, 처음에는요, 한미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여기는 기자분들이 뭐라고 했어? 하나인더가 퀄 테스트 통과에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퀄 테스트 통과를 실패를 했다라고 보고서가 나오면서 여기에 지금 많은 집중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하나정밀기계에서는 퀄 테스트 통과가 전혀 순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인더도 단타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방산 쪽에서는 당연하게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리고 또 현대로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페이스, 현대로템은 11월 달에 또 폴란드에 그 수출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면 단타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당연하게 우리기술 투자, 위지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어떤 종목이 있죠? SY 스틸텍과 SY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뭐 삼부토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정지 아닌가요? 삼부토건은? 삼부토건 정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부토건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 그리고 뭐 건설주들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막 이것저것 올라가는 상황이 SG? 딱히 못 뽑겠네요. SY 스틸텍 빼고는 딱히 보이는 거는 없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조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가장 빠르게 생각난 게 생물보안법이에요, 여러분.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미국 자국 내에서 있는 기술을 중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데이터나 아니면은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연말에는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만약에 가속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되면은. 왜냐면은 트럼프 자체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타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당연하게도 수혜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지금 생물보안법으로는 다양한 종목들이 많죠. 아시는 것처럼 당연하게도 생물보안법에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뽑자면 SK 바이오팜 그리고 ST팜, 바이넥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 기준점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오히려 ST팜이나 바이넥스가 더 크다.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도 인도 기업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대표적이겠지만 SK바이오팜, ST팜, 그리고 바이넥스, 마이크로 디지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대장주를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리가 괜찮은 거는 꼭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AI, 뭐 SMR 쪽에서는 뭐 당연하게도 부산 에너빌리티고 뭐 추가적으로는 BH, 우리 기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SMR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기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지분율 1%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에서 주주 환원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주 서한을 보내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오늘 공개가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주주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기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 망할 놈의 지분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우리 기술은 국내 SMR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뉴스케일 파워나 아니면 엑스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초창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직접적으로 조금 보여드리면요. 우선은 우리 기술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갈림길에 놓여져 있어요. 자, 이거는 다 지워드릴게요. 지금 68,400달러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최고점을 한 번 더 찍을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MR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에너지는 딱히 좋은 모습을 못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SMR을 꼭 꼽으라고 한다면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대장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꼭 참고를 해주셔라.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SMR도 마찬가지로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니면은 소부장 쪽도 우리가 주목을 계속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뭐 당연하게도 이 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뭐 다양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지만 엔비디아,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페타시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엠로도 마찬가지고 삼성 SDS 삼성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도 사실상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시는 거죠?
근데 네이버랑 삼성이랑 원래 AI를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접었죠. 하지만 네이버도 앞으로 먹고 살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네이버도 좋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이 가장 장점이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전역에서 다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 베이스가 잘 깔려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도 충분하게 좋은 자리이고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점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업종 자체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뭐 트럼프 트레이드, 재건, 방산, 그리고 코인 쪽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뭐 정치적인 문제, 뭐 지금 체코 원전을 두고 계속해서 헐뜯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3월쯤에 계약 규모가 동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숫자로 말하기 때문에 아무런 태클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모아가야 되는 부분이 SMR 또는 AI 쪽,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 뭐 바이오 쪽에서는요, 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테오젠, 리가캠, ABL, 뭐 보로노이도 있고요. 지금 뭐 펩트론도 비만 치료제로 이슈를 받고 있죠.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셔라. 사실 뭐 여기서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을 빼놓고는 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잘 모아가시면은 분명하게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참 여기서 펩트론을 빼고 나서는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바이오 시장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TSMC랑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TSMC.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번씩 훑어봐라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만약에 정말 좋은 종목에 대한 검색을 하다가 여기서 좋은 종목이 나와요. AI가 시작이 됐을 때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가지고 있지만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앞으로 TSMC로 계속해서 공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선단 양산 라인 중에서도 유일한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HPSP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보는 거는 리노공업과 이제 에이징랜드, 오픈A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능성.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인텍블랙스도 마찬가지고, 코어스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또 정리해 드릴게요. 테크닉스, 그리고 HPSP, 그리고 리노공업보다는 어, PSK 홀딩스 이렇게 앞으로 봐야 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종목들이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라봐야 되는 종목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은 지표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슈거든요. 산업적인 섹터. 이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분명하게 중요 지표는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테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랑 중동에 대한 전쟁이 계속해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트럼프 쪽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종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밀리면은 계속해서 전면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란 껴들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이 점을 꼭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딱히 다음 주 시장에서는요, 봐야 될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그리고 SMR 미국 대선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 전망을 좀 보자면은 당연히 반도체는요. 지금 삼성전자 위기설과 TSMC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기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 반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뛰어넘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따라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손바뀜이라고 하죠. 시장의 대장주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따라잡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반도체에서 호재성에 대한 뉴스들이 막 퍼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위기설이 없어질 때까지는 현재 박스 구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릴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플러스 AI는 역시나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위기설이 없어지는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공포감도 지금 최대치가 된 부분이라 오히려 삼성전자는 저는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생물보안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항암제 쪽에서 인정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HLB가 간암으로 FDA 승인을 받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한번 밀려 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유한양이 터트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너무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고,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바이오 쪽에서는 딱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SC제형, 물론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SC제형, 그리고 ADC, 뭐 ABL바이오, 리가킨바이오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생물보안법과 기만치료제 이렇게 네 가지만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중에서도 뭐 당연하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생물보안법에서는 위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고, 비만 치료제도 모펙트론, 인벤티지랩, 삼천당제약은 GLP-1에 대해서 지금 IRB를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만약에 삼천당제약도 인식이 되면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로만 보셔도 분명하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2차 전지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 망하는 거 아니냐, 화석연료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타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옥석가리가 시작이 되는데 누구와? 테슬라의 공급 계약 라인에 있는 업체들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괜찮을 겁니다. 근데 테슬라에 대한 공급 계약이 뭐 밸류체인 안에 속하지도 못해. 그러면은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셨죠? 왜냐면은 트럼프도 어쨌든 정책을 펼칠 때 자국주의, 자국민주의, 자국 기업들을 위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지금
트럼프 라인에 선 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테슬라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들 또는 카드라라고 나왔던 기업들 이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 그러면 누가 되겠죠? 당연하게 LG엔솔이나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버티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뭐 LNF도 마찬가지. LG엔솔, 에코프로버티, 뭐 LNF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웬만해서는 손해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향후에 5년, 10년 이렇게 투자를 한다. 정말 장기간으로 투자를 한다. 손해볼 일은 없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원전이 뜨는 이유가 AI도 있겠지만 어,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으로 인한 상승이 예상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이렇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겠죠. 뭐 BH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자율주행은 사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26년도부터 생산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25년도 하반기쯤에는 기대감을 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생산이 26년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테슬라 쪽도 마찬가지고 현대차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 굉장히 굉장한 혁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본격적인 테마주에서 이제 실적적으로 올라가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왕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이슈들을 끌고 다니고 있죠. 뭐 내용들을 보니까 사기극이다. 뭐 이미 석유 기업이 한번 검사를 했었는데 가망성이 없어서 철수를 했다. 근데 왜 그거를 숨기느냐? 많은 이슈들을 끌고 다니는 모습인데 어쨌든 대왕거래에 대해서도 시추를 진행을 할 것이고 시추가 끝나면은 결과물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감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해야지 무조건 될 거다라는 맹신은 오히려 투자에 대해서 위험도가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음, 반도체 말씀드렸고, AI 말씀드렸고, 재건, 재건 쪽은 뭐, 당연하게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방산이나 방산 코인, 그리고 뭐, 방산 코인, 재건, 네, 재건. 이쪽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 꼭 한 번씩 조정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이 정도만 정리를 해도 지금 되지 않을까. 뭐, 물론, 고려 아연 같은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시아나 IDT나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게 끝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해두셔라. 그래서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당연하게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 뭐 일정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뭐가 있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제너럴 모터스 GM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일정적인 부분은 전부 다 올려드렸으니까
네, 목요일 날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만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혹여나 정말 혹여나 질문사항이 있거나 조금 나도 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켜주시면은 제가 다 쳐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있으시면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냥 이거는 여백으로 말씀해 드리는 건데, 뭐 제가 개인 채널 하고 있잖아요. 네, 주식이 알고 싶다 채널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면 매일 같은 종목을 찍는 것도 어, 같은 말 하면은 쉽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주주분들은 저를 믿고 제 영상을 봐주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 새로운 정보도 아니고 같은 내용을? 그러면은 저는 자괴감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다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니까 어, 같은 내용이더라도 우리는 지치 말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서 찍어드리는 거고, 그렇게 찍는 거고. 제가 언제 한번 책을 봤는데, 책에 대한 뭐 이름이나 책 제목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사람의 언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신뢰가 가는 거는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것을 실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저를 믿고 영상을 보시는 만큼 어, 좀 지루하게 흘러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특정 종목이죠.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인데 저도 주주이다 보니까 좀 지루함을 견뎌야만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만 코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일부터 영상 다시 본격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빨리빨리 편안한 밤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